안녕하세요. 이제 거의 모든 학교들이 중간고사를 마쳤을 겁니다. 아이들 가채점 결과는 알고 계신가요? 주위를 보면 아예 학교에서 시험지를 가지고 오지도 않았다는 아이도 있던데, 만족할 만한 점수가 나왔다면 아이도 엄마 얼굴에 시험지 들이밀면서 큰 소리 한번 치고 싶었겠죠? 그러지 못하는 아이 마음이 누구보다 힘들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 참 조심스러운데요. 아이에게 부모의 속상한 마음을 내비치거나 아이의 행동을 나무라면 분위기가 얼음동산이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아이들이 실패나 좌절을 겪었을 때 우리 부모는 무엇을 알려주고 어떻게 마음을 조절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첫째도 이번에 내신 첫 시험을 마쳤습니다. 시험 보는 과목 수가 적었지만 초등학교 단원평가 준비시킬 때처럼 세세하게 지도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아이도 이제 커서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하려 하기도 하고, 집 근처에 있는 도서관에서 한 자리 맡아두고 내내 거기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체크하기도 어려웠고요. 중학교 들어와서는 스스로 모든 것을 컨트롤하면서 공부하는 연습을 하긴 했지만, 이번에서야 시험 공부에 대해서 완전 독립을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전체 일정을 어떻게 잡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의견을 내는 것과 과목별로 어떤 공부 방법들이 있는지 자기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예시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한 달 동안의 시험 준비 기간 동안 처음엔 좀 어수선한 모습을 보이더니 나름 준비를 잘 하더라고요. 대견했습니다. 암기 과목을 공부하고 공부한 내용을 남편이나 저에게 설명을 하면서 제대로 공부했는지를 체크했기 때문에 우리 부부도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학년마다 거의 모든 과목에서 대부분 만점을 받아왔기 때문에 사실 이번 시험에서도 한두 개 틀리는 과목 하나 정도 있고 나머지는 100점 거뜬하겠지 하는 믿음과 기대, 그런 생각들을 꽤 크게 갖고 있었습니다. 시험을 이틀 봤는데 시험이 끝나고 전화를 해서는 아이가 울먹거리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한 과목이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왔다면서 시험 전날 벼락치기 공부한 친구가 100점을 맞아서 한 달 동안 공부한 자기는 너무 허무하고 화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는 속상한 마음을, 그리고 실수한 자기를 자책하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그 순간 전 100점이 아니라고? 왜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왜 당연히 100점일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이래서 선배의 엄마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엄마들 말수가 줄고 고개도 숙여진다고 했나 봅니다. 아마도 열심히 한 아이에 대한 믿음이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실망감을 내비치지 않으려고 무지 애썼는데요. 엄마의 어색한 말투와 표정에서 아이가 전혀 못 느끼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왜 이렇게밖에 하지 못했느냐는 말은 내뱉지 않아서 스스로 무척 칭찬하고 있습니다. 집에 와서 풀이 죽어 있는 아이를 보니까 자신의 노력에 배신당한 것 같은 기분이겠구나 싶어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네요. 시험 감독관 하루 하는 동안 아이들의 그 긴장감 도는 시험 시간을 직접 봤는데, 아직 어린아이들이 그 긴장감을 겪어낸 것만으로 칭찬해줘야 할 일 아닌가? 어떻게 완벽한 점수를 받지 못했다고 질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녁을 먹으면서 아이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주었습니다. 고맙게도요. 아이는 시험이 끝났는데 시원하거나 후련하지 않고 기분이 안 좋은 건 아닌데 또 그렇다고 좋지도 않은 이상한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시험이 막 끝나고 나서는 스스로 공부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기대한 만큼의 점수가 안 나와서 화도 많이 났었다고 하고요. 헌데 지금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회복 탄력성이 좋은 것 같다고 하네요. 계속 속상해하지 않고 다음 스텝을 생각한다면서 자기가 그런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된 건 부모님 덕분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순간 사탕 발림 같은 말은 새끼 손톱만큼도 하지 않는, 아니 못하는 아이가 내뱉은 말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회복 탄력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우리 부부가 들인 조용한 노력을 이렇게 불쑥 알아주는구나 싶어서 무척 감동적이기도 했고, 사실 이번 시험 결과를 가지고 아이의 감정이 정리되었을 때 회복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했었거든요. 회복 탄력성이란 위기 상황 속에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게 하는 힘, 즉 마음의 근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이의 첫 실패라고 하면 좀 가혹한가요? 아이의 시험 결과를 듣고서 처음엔 저도 살짝 당황했었지만 사실 좋은 기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이가 지금까지 어떤 것을 해도 좋은 결과를 받았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상승하는 것은 좋은 일이었지만 한편으로 실패의 상황이 오면 이 아이가 어찌 일어날까? 어떻게 해결해 나갈 마음의 힘이 있을까? 궁금하면서 걱정이었거든요. 학년이 올라가면 공부에 대한 그리고 결과에 대한 무게감도 함께 올라가서 그때 첫 실패를 하게 되면 부축해서 일으켜 세우기에도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중학교 시험 한번 잘못 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런 기회를 만들어 와서 감사하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왜 우리가 실패를 해도 되고 왜 실패를 가르쳐야 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어렸을 때 자전거나 인라인 스케이트를 가르쳐 줄 때 다칠까봐 넘어지지 않게 계속 잡아주면 절대 잘 타지 못하잖아요. 넘어지는 방법을 알려주고 어떻게 넘어져야 덜 아픈지 알려주죠. 그리고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넘어지는 건 당연한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도 하죠. 같은 이치입니다. 실패는 성장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에어랩과 날개 없는 선풍기를 개발해서 영국의 스티브 잡스라고 불리는 제임스 다이슨은 직원들에게 실수를 하면 더 빨리 배운다면서 오히려 실패를 장려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엔지니어 과학자의 삶에 실패는 늘 따라다닌다. 오히려 성공이 드물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올해의 실패왕을 뽑는 회사도 있는데요. 실패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이다.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하다가 실패한 사람을 질책하거나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 혼다이즘이라는 독특한 경영 문화를 이룬 혼다 자동차의 창업주 혼다 소이치로의 말입니다. 그리고 우주선까지 개발한 일론 머스크는 10번의 실패를 예상하고 새로운 도전을 한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훨씬 더 많이 배우고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더 크게 발전하는 사례는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본격적으로 회복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이는 이번에 경험한 실패로 자신의 공부 방법과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패해서 넘어졌을 때 금방 일어나는 힘은 있는 것 같은데 수학 문제같이 전혀 접해본 적 없는 심화 문제를 만났을 때는 그 순간 멘탈이 무너져서 빠르게 회복시켜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처음 보는 문제 유형에서도 기죽거나 하지 않고 찬찬히 해보겠어 라는 마음의 근력을 키울 수 있는지 물어보길래 함께 계획도 세워봤습니다. 대화 끝에 아이는 이번에 실패가 더 좋은 기회가 되어줄 것 같다면서 다시 기운을 차리더라고요. 눈빛까지 반짝이면서 으쌰으쌰 하길래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실수나 실패를 겪을 때 부정적인 반응이나 표현을 해서 실패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패는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 도전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라는 걸 우리 어른들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는 실패를 경험한 아이에게 좌절감까지 맛보게 하지 말고 자전거 가르쳐줄 때처럼 넘어져도 된다, 실수해도 괜찮다, 다시 일어나면 된다, 그러면 더 멀리 날 수 있단다. 이렇게 가르쳐줘야 할 겁니다. 다시 일어나기만 하면 그건 실패가 아니니까요.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실패하지 않을 방법을 10,000가지 밝혀낸 것이다. 토마스 에디슨의 명언이죠. 조용히 아이의 책상 정면에 붙여주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매일매일이 경쟁의 세상에서 살아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럴 때 좌절을 친구 삼아 자신의 노력까지 폄하하지 않도록 실패의 경험을 귀하게 겪도록 할 필요가 있고요. 미리미리 예방주사 맞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실패하더라도 마음의 근력으로 금방 회복해서 결과도 겸허히 받아들이는 성숙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 과정을 잘 겪어내도록 우리 부모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잘 지켜봐줘야겠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